안녕하세요. 짧고 간결하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개발지식 라디오입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화두인 AI로 인해 앞으로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개발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개발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발적인 뉴스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트나 뉴스들도 가볍게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블로그 포스트는 프론트엔드 개발의 종말이라는 글입니다. 요즘 챗GPT를 비롯해서 여러 AI들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실제로 저도 챗GPT를 사용해 보았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꽤나 괜찮은 코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면 잘 대답도 해줘서 스택 오버플로우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프론트엔드 개발의 종말인데요. 최근에 GPT-4의 데모 같은 것을 보신 것 같은데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익숙해지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1인분을 할 때쯤이 되면 더 이상 자기가 일을 할 곳이 남아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한다는 것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목이랑은 다르게 이분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나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AI의 개발로 인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개발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완전히 강사만 하신 것은 아니고 옛날에 개발자로도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어 놓으셨다시피 이 글에서 나온 내용은 당연히 팩트가 아니고 이 글 작성자분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웹 프로그래밍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CSS라는 언어가 1996년에 처음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3 시절이고요. 그로부터 바로 2년 뒤에 홈스테드라는 이제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웹사이트 빌더가 바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스테드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이 코드를 하나도 짜지도 않고도 이런 그림처럼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 초창기부터 웹 개발자들이 필요가 없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다 대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저희가 워드프레스 같은 거 사용하면은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드신 게 스퀘어 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템플릿을 사용하면 한 달에 20불이면 원하는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고 호스팅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PT-4의 쇼케이스를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노트에다가 쭉 이제 사이트를 대충 그려놓으면은 요걸로 HTML이랑 CSS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를 보여주나봐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동작하는 JS까지 다 포함된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 거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챗GPT 같은 GPT-4를 사용한 엔진이 다 만들어주면은 우린 더 이상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정확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챗GPT나 빙에 도입되어 있는 AI로 동작하는 서치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 올바른 결과를 나타내고 20% 정도는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테스트할 수도 없고 맞는지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단순한 확률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분도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지나면은 당연히 정확도는 오를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은 웹 개발자가 더 이상 없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면은 이게 절대 완벽히 대체될 수가 없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이 GPT-4를 사용해서 모달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셨나봐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결과물이 꽤나 괜찮고 잘 동작하지만 여기서 접근성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50줄 정도의 간단한 HTML 다큐멘트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프로덕션에 호스팅되는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은 큰 차이점이 있죠. 이분이 작성하신 블로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블로그면 그렇게 큰 어플리케이션은 아닌데 한 65,000줄 정도의 코드가 돼 있고 한 900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게 어려운 디버깅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마술이 아니고 얘네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코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제너럴한 코드는 잘 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니크한 코드들을 학습을 하기에는 대부분의 이런 프로덕션 코드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죠. 오픈 소스 코드는 전체 코드 베이스에 뭐 크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실제 리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AI는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메이저 테크 컴퍼니 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먼 훗날에야 개발자들 없이 이렇게 AI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 이렇게 개발자의 생산성이 AI 같은 툴을 사용을 하면서 점점 높아지면은 실제로 필요한 개발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분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개발자가 부족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그 다음으로 해보는 게, 그러면 개발자가 2배 더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인데요. 이분은 그래도 개발자의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분이 예전에 외주받고 프로젝트 개발을 해주는 곳에서도 일을 잠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시로 드셨던 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본인들이 개발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한 15만 불 정도의 몸값을 가지는 개발자 4명을 유지를 해야 된다면, 그럼 1년에 60만 불의 비용이 드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외주를 주는 곳이 50만 불을 부른다면 회사는 10만 불을 아낄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외주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개발자의 생산성이 2배가 되어서 15만 불 개발자 2명으로도 충분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30만 불로도 모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자를 더 채용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AI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직업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해보자면은, 이분이 만약에 이런 AI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완전히 다 대체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생각하기에 개발자가 대체될 수 있다면,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지식 노동자들이 그냥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직종을 바꾼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많은 개발자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오히려 백엔드 개발자보다 더 쉽게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로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이유로 이유가 조금 빈약한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이제 예시로 든 게 GPT-4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셨을 때 한쪽에 프론트엔드 코드랑 이제 파이썬 베이스로 된 디스코드 봇을 만드는 백엔드 코드를 보셨나 봐요. 이제 프론트엔드는 아까 보셨던 그 좀 약간 조악한 웹사이트인데요. 이분이 보시기에는 파이썬 베이스로 된 디스코드 봇 백엔드 코드가 실제로 본인이 서비스하고 있는 백엔드 코드와 훨씬 더 가까워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이것이 되게 너무 쉽게 얘기한 것임을 아시는데요. 하지만 이분이 또 다른 근거나 의견으로는, 최근 들어서 많은 이제 로직들이나 복잡성들이 백엔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엔드로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보다 더 대체되기 쉽다는 것에 반대되는 근거로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엔드가 프론트엔드보다 더 대체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이 더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그냥 각각이 또 다른 어려움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분이 발견한 AI의 새로운 가능성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챗GPT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튜토리얼 같은 걸 보면서 배우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뭔가를 물어보면은 Q&A 게시판에 올려도 강사분께서 빨리빨리 확인을 못 해주시면 바로 저희의 의문점이 해소되기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챗GPT를 들어가서 이거 왜 이렇냐 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해주니까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이 친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8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는 잘못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검증을 하고, 단순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코드를 실제로 이해를 하고 내 코드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마지막 결론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주니어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 AI가 되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내 일자리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분은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뭐 공부하고 자신의 스킬을 갈고 닦다 보면은 충분히 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분의 개발자의 전망,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전망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